매주 이 시간 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형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간이 풀지 못한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뇌의 기능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뇌는 연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인간의 뇌가 워낙 또 중요한 기관이니까 쉽게 해부하거나 수술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 기능 자체가 눈으로 사실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지금 과학자들의 노력이 따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뇌가 다른 기관들과 달리 통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통각이요? 예. 뇌가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데요. 뇌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나 뇌 수술하는 것이 요즘에 다큐멘터리에 한 번씩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그 수술하는 장면을 보면 뇌 수술은 마취를 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네.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반드시 뭐 부분 마취를 하든지 전신 마취를 하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뇌 수술을 할 때는 뇌를 마취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중요한 것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뇌를 싸고 있는 두피에 대한 마취는 들어가지만 뇌 예. 자체에 대한 마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통각을 느끼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뇌의 어떤 자극 하에도 아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뇌가 이제 조금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다른 어떤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뇌를 여러 가지 느끼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뇌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최근 많이 이제 발전된 것이 영상으로 뇌가 동작하는 걸 보게 한다든지 예.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뇌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또 어떤 기능을 했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fMRI 같은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그렇게 이제 요즘에 많이 밝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뇌라는 건 정말 알면 알수록 미지의 영역일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뇌가 그러한 여러 가지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예. 많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는 결국 감각은 없지만 다른 온몸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자극,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 자체가 굉장히 뇌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능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뇌가 이제 정보들을 해석하고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정보 그 자체로 본다기보다는 뇌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에 의해서 예. 그 정보를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그렇죠. 뇌가 네. 받아들이지 인지를 못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똑같이 인지하지 않는 거죠. 예. 이를테면은 물잔에 물이 반 컵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아, 물이 반이나 있네. 혹은 물이 반밖에 없네. 예,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는 것은 뇌가 그동안 받아들여온 여러 가지 정보와 경험에 의해서 그 해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렇죠.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네. 그게 다 뇌가 가진 경험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새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경험을 하잖아요. 예를 그럴 들어서. 수 있죠. 예, 그럴 예. 수 있죠. 그래서 새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경험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예. 그 경험 자체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말 참새나 여러 가지 공격성을 가지지 않은 예. 그런 순한 새를 보더라도 그 새 모양이 어릴 때 그 경험에 의해서
그 공포 반응을 해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뇌가 그런 것을 공포가 일어났을 때 스트레스 반응으로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게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런 새를 보고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아니, 여성들 중에서는 새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에 네.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네. 뭐, 우리가 속담도 있잖아요.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네네. 뭐 그런 이치랑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뇌는 이제, 그 자체가 자극원을 가지지는 않지만 다른 오감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경험으로 네. 해서 저장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들어온 정보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어떤 해석을 일으키는지 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사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듣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흔히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그것이 어떤 뇌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렸을 때 네. 좋은 말과 네. 좋은 행동을 많이 경험한 것이 네. 어른이 돼서까지도 네.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뇌는 좋은 것 나쁜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다만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좋은 정보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그 체험 정보들이 많아질수록 네. 좋은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것이 뇌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정보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네. 안 좋은 정보 자체가 뇌를 지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험 정보가 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럼 어릴 때의 뇌가 네.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수용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더 많은 그 감각들이 이제, 새롭게 정보를 얻어들이기 위한 반응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또 많은 것을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어릴 때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뇌로 하여금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발달하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좋은 경험을 하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한 게 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